야, 민우야. 너 경비 아저씨니까 저기 주차장 가서 내 차 좀 빼다 줘. 발레 파킹 하듯이. 강남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건설사 임원 재혁은 낡은 정장을 입은 민우에게 차 키를 던졌습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우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네. 속삭임이 들리는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수천만 원대 샤넬 정장을 입은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남편이 많이 무시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손에 든 서류 봉투. 그 안에는 동창들의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80% 지분이 제 남편 명의예요. 순간 얼어붙은 동창회장.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 경비 아저씨. 택배 좀 빨리 갖다 줘요. 서울 강남 초고층 아파트 단지 레미안 센트럴파크. 33층 높이의 타워 3개 동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1층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벤틀리, 벤츠, 포르쉐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죠. 한 대 가격만 해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들이었습니다. 경비실 안 50세 남자 민우가 택배 상자를 들고 땀을 닦았습니다. 남색 경비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초여름 오후 에어컨도 없는 좁은 경비실은 찜통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죠. 아저씨, 빨리 좀 갖다 줘요. 바쁘다고요. 왜 이렇게 느려요? 30대 여자 입주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샤넬 백을 든 모습이었어요. 민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해외 직구 물품이 가득했어요. 무게가 20kg은 좋게 넘어 보였죠. 15층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자는 상자만 받고 문을 닫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문을 쾅 닫아버렸죠. 민우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켰죠. 출근한 지 벌써 9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거든요. 민우는 서랍에서 낡은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화려한 카드였죠. 강남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7시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는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들은 모두 성공했을 거예요. 대기업 임원, 변호사, 의사, 사업가. 반면 자신은 아파트 경비였죠.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경비실 문이 열리며 48세 여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간소한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죠.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동창회 가는 거 잊지 않았죠? 아, 그게. 가기가 좀 그래서. 민우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왜요? 30년 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꼭 가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나 이 꼴로 어떻게 가? 다들 성공했을 텐데. 나만 경비일 하고 있잖아. 민우는 자신의 경비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땀에 젖어 구겨진 옷깃이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죠. 괜찮아요. 당신은 당당하게 가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여보,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뭘 하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지. 서연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늦지 않게 돌아올게. 민우는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사물함에서 20년 된 검은색 정장을 꺼냈죠. 옷깃이 약간 해졌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어요. 아내가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린 옷이었습니다. 구두도 낡았지만 광이 나게 닦여 있었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이 떨림을 느꼈었죠. 그때는 미래에 대한 설렘이었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두려움. 잘 다녀와요.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요. 언제든지. 서연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우는 경비실 문을 나섰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3동 입주민 김 사장이 포르쉐에 타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자 창문을 내렸죠. 야, 경비 아저씨. 내일 아침 일찍 출장 가니까 새벽 5시에 차 좀 빼줘. 알았지? 늦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5시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민우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은 대답도 듣지 않고 창문을 올렸어요. 배기음을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빠져나갔죠. 민우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15년 된 중고 소나타 앞에 섰습니다. 번쩍이는 수입차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어요. 차 문을 열려는데 옆에 주차된 벤츠 주인이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습니다. 경멸 섞인 시선이었죠. 그는 한숨을 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남대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민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재혁이랑 축구하고 상훈이랑 게임하고 미선이랑 학교 축제 준비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퇴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었죠. 하루아침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민우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20대 청춘을 온통 일하는 데만 바쳤죠. 그렇게 20대를 보냈어요. 30대 초반 서연을 만나 결혼했죠. 아내는 민우의 성실함을 믿어줬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였거든요. 두 사람은 허름한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월 2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의 무시와 반말을 견디면서도 묵묵히 일했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생활. 하루도 빠짐없이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 차 안 민우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50세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지만 민우는 손을 저었어요. 직접 주차하겠다는 뜻이었죠. 발레 파킹 비용 10,000원이 아까웠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 야경이 펼쳐졌어요.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요리가 차려져 있었죠. 랍스터, 스테이크, 캐비어. 한 상에 수십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들어서자 동창들이 돌아봤습니다. 약 3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남자들은 명품 수트를 입었고 여자들은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오, 민우다. 야, 민우 왔네. 건설사 임원 재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톰 포드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가격표가 5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죠. 손목에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반짝였습니다. 2억 원짜리 시계였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야, 재혁아. 오랜만. 30년 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앉아. 재혁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앉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변호사 상훈이 민우의 정장을 훑어봤어요. 낡은 옷깃과 해진 소매가 눈에 들어왔죠. 구두 밑창도 달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이다. 근데 너 정장이 좀 빈티지하네. 혹시 아버지 옷이야? 상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주변 동창 몇 명도 따라 웃었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아, 이거? 옛날 거 그냥 입고 왔어. 요즘 정장 입을 일이 없어서.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자 동창 미선이 루이비통 핸드백을 들고 다가왔어요.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어머, 민우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얼굴이 많이 세월이 흘렀네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미선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재혁이 비싼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었어요. 한 병에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죠. 민우야, 근데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사업해? 회사 다녀?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우를 쳐다봤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나 아파트 경비 일하고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혁의 와인 따르던 손이 멈췄어요. 상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미선은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뭐? 경비? 아파트 경비 말하는 거야? 재혁이 되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어. 벌써 5년째야. 아, 그래? 경비구나. 재혁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동정, 경멸,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훈이 민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볍게 치는 척했지만 무시하는 제스처였어요. 야, 민우야. 경비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솔직히 말해봐. 그게 왜 중요해?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 뭐? 민우가 웃으며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회사 건물 경비 아저씨는 한 달에 200 정도 받던데. 너도 비슷해? 아니면 좀 더 받아? 경비 아저씨.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민우는 물잔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비슷하지 뭐. 그 정도 받아.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 누군가는 그 일도 해야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편하게 살려면 말이야. 맞아요. 그래도 민우 오빠 나이 50에 경비 일은 좀 힘들지 않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며요? 미선이 동정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다른 동창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형 병원 의사였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나이 많으신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 떨고. 민우야, 너 왜 그런 일을 해? 아직 젊은데. 다른 일 찾아보지 그래?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일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성실하긴 하겠지. 경비 아저씨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잖아. 주말도 없고. 근데 그게 내 인생이라니 좀 안타깝다. 상훈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또다시 그 호칭이 나왔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혁의 아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충분히 들릴 만큼 컸죠. 여보,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는 항상 반말하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동창이라고 존댓말 해야 하나? 재혁이 아내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우는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죠. 미선이 키득거리며 물었습니다. 민우 오빠 경비실에서는 주로 뭐 해요? 택배 나르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거요? 아, 그리고 주차 관리도 하죠? 분위기가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죠. 그래, 뭐 그런 일들 하지. 입주민들 도와드리는 거야. 힘든 일 아니야. 입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지. 경비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재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따라 웃었어요. 민우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 요리였어요. 민우 앞에도 접시가 놓였죠.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재혁이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민우야, 솔직히 말해봐. 한 달에 200으로 어떻게 살아? 강남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전세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 그냥 아껴 쓰면서 사는 거지. 뭐, 사치 안 부리면 돼. 아껴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아? 애들 학비는 어떻게 되고,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데.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는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고생한다더라. 근데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 넌 어떻게 해? 우리는 애가 없어. 아, 그래?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 애 없으면 돈 덜 들잖아. 그래도 200으로 생활하기 빠듯할 텐데. 재혁의 말에 상훈이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맞아. 요즘 애 키우는 게 진짜 돈 많이 들어. 우리 큰애가 지금 미국 유학 중인데 한 학기에 5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기숙사비, 생활비 합치면 1억 가까이 나와. 5천? 그 정도면 내 2년치 월급이네.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우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무시한 거였죠.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우 오빠, 그럼 집은 어디 살아요? 설마 전세? 아니면 월세? 응, 작은 전세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 2억짜리. 전세요? 요즘 전세도 억 단위잖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대출 받았어요? 아내랑 둘이서 모은 돈으로 얻었지. 10년 넘게 모았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동정이 가득했어요. 힘들겠어요. 그 나이에 경비 일하면서 전세 살기. 집착만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젠간 하겠지. 뭐. 재혁이 옆에 앉은 동창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나는 작년에 강남 아파트 하나 샀는데 20억 줬어. 지금은 25억 됐더라고. 5억 벌었네. 일도 안 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진짜 좋아. 주변 동창들이 부러워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씹히기만 할 뿐 넘어가지 않았죠. 재혁이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 경비실에서 주로 누구한테 대접받아? 입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대해? 대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거지. 뭐? 아니, 내 말은 입주민들이 너한테 반말하고 그러지 않냐고. 경비한테는 보통 다들 반말하잖아. 민우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혁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 경비 아저씨한테는 내가 항상 야, 경비 아저씨 이렇게 부르거든. 그게 편하잖아. 존댓말 하면 어색하고. 너도 그런 식으로 불려? 사람들마다 다르지. 어떤 분은 존댓말 하시고 어떤 분은 반말 하시고. 그렇겠네. 근데 솔직히 경비 아저씨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 있어? 나는 못 봤는데. 그냥 다들 반말하지. 상훈이 맥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아파트인데 경비한테 존댓말을 왜 해? 그냥 야 아저씨 하면 되지. 반말이 맞지. 민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미선이 핸드백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맨날 야 아저씨 이래요. 그분도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익숙하신가 봐요. 매일 그렇게 불리니까.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민우는 물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죠.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건 변함없었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생각난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민우야, 너 경비니까 차 다루는 거 익숙하지? 뭐? 차 발레 파킹 같은 거. 너 주차 잘하지? 경비들 주차 진짜 잘하더라. 그냥 보통이지. 뭐? 재혁이 웃으며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벤츠키였어요.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죠.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야, 민우야. 너 경비 아저씨니까 저기 주차장 가서 내 차 좀 빼다 줘. 발레 파킹 하듯이. 내가 먼저 나가야 하거든.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민우는 차 키를 쳐다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키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아, 나 지금 동창회 와 있는데 그런 거 시키지 마. 장난이라도. 왜?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경비 아저씨들 차 발레 파킹 잘하잖아. 너도 매일 하니까 익숙할 텐데. 한 번만 해줘.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민우야. 와인 좀 더 가져와. 저기 웨이터한테 부탁해서. 시그니처 와인으로. 경비 아저씨 원래 심부름 잘하잖아. 상훈이 손가락으로 웨이터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를 시종 부리듯 대하는 태도였어요. 민우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죠. 재혁의 아내가 옆 테이블 동창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경비 주제에 감히 우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네. 좀 우습지 않아? 경비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재혁이 다시 차 키를 민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야, 민우야. 장난 아니고 진짜 내 차 좀 빼다 줘. 나 곧 먼저 가야 하거든. 넌 어차피 경비 일하니까 익숙하잖아. 그냥 한 번만 해줘. 재혁아, 그만해. 진짜 기분 나빠. 왜? 뭐가 문제야? 내 직업이 경비잖아. 차 발레 파킹이 경비 업무 중 하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주변 동창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차 키를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상훈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진짜 와인 좀 가져와. 저기 웨이터한테 시그니처 와인 한 병만 더 달라고 해. 빨리. 목마르다니까. 나는 웨이터가 아니야. 내가 왜 와인을 가져와야 해? 알아. 근데 넌 경비잖아. 경비가 심부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매일 하는 일이잖아. 미선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맨날 심부름해요. 마트 봉지도 들여다주고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민우 오빠도 그런 일 하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죠. 재혁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야, 민우야. 뭘 망설여? 그냥 내 차 좀 빼다 달라고. 5분이면 되잖아. 넌 매일 하는 일이고. 뭐가 어려워? 다른 동창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경비라는 거 우리 다 아니까 편하게 부탁하는 거야. 친구 좀 도와줘. 차 한 번 빼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민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내 서연의 전화였죠.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잠깐만. 전화 좀 받고.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구석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응, 괜찮아. 뭐? 목소리 들어보니 안 괜찮은데. 동창들이 뭐라고 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여보, 내가 지금 갈게. 10분만 기다려.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그냥 내가 참으면 돼. 아니에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안 괜찮아요. 지금 출발할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재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아내. 아내도 같이 경비 일해? 부부가 경비실에서 같이 일하면 돈 더 벌잖아. 아니, 아내는 다른 일 해. 뭐 하는데? 설마 청소일? 아니면 식당?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상훈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야, 민우야. 와인은 언제 가져와? 진짜 목마르다니까. 빨리 좀 가져와. 민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문이 열리며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8세 서연이었어요. 하지만 경비실에서 봤던 소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재킷만 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어보였죠.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 우아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한 줄에 5,000만 원짜리였어요. 손목에는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가 반짝였죠. 8,000만 원대 시계였습니다. 손에 든 에르메스 버킨백은 수천만 원대였어요. 오렌지색 가죽이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서연이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톡, 톡, 톡. 동창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너클 잃고 쳐다봤죠. 저분 누구야? 연예인이야? 모르는데. 완전 부자처럼 생겼네. 저 옷 샤넬 아니야? 저 가방 진짜야? 버킨백 아니야? 진품이면 몇 천만 원 하는데.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서연은 민우가 앉은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민우는 아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집에서는 늘 수수한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서연이 민우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죠. 여보, 미안해요. 늦었죠? 아, 응. 당신 그 옷. 민우는 얼떨떨해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동창들을 둘러봤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날카로운 시선이 동창들을 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우 아내 서연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 아니, 민우 부인이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요? 뭐가 이상한가요? 서연이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옷차림이 좀 화려하셔서요. 경비 부인치고는. 화려한가요? 평소에 입는 옷인데요. 별로 화려하지 않은데. 서연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우아한 동작이었어요. 동창들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상류층 여성의 기품이 풍겼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서연 씨, 평소에 뭐 하세요? 직업이. 일 좀 해요. 부동산 관련된 거요. 부동산이요? 중개업 같은 거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비슷한 거죠, 뭐. 부동산 일이에요. 상훈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중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지 않나요? 집값도 안 오르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를 쳐다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 남편이 많이 무시당했다고 들었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이 어색하게 웃었죠.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무시요? 아니에요. 우리 그냥 옛날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농담하고. 정말요? 제 남편한테 차 빼달라고 하고 와인 가져오라고 한 게 장난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옆에 있던 동창들도 숨을 죽였죠. 그건 그냥 농담으로. 진심은 아니었어요. 농담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심부름 시키는 게 농담이에요?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이 핸드백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연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동창들이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동창들은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요? 무슨 서류예요? 레미안 센트럴파크 소유주 명단이에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죠. 순간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레미안 센트럴파크요?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소유주 이름, 지분율, 평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여러분 중에 레미안 센트럴파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재혁, 상훈, 미선 포함 5명이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렇군요. 재혁 씨 3동 1205호 맞으시죠? 평수는 59평이고.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맞는데요. 그게 왜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월 관리비 52만 원이시죠? 이번 달 아직 안 내셨던데요. 그리고 지난달 관리비도 일주일 늦게 내셨고요.
작년에도 2번 연체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개인정보인데.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알 수밖에 없죠. 그 아파트 80% 지분이 제 남편과 저명이거든요. 당신이 사는 집 주인이 우리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뭐라고요? 80%요? 그게 무슨? 재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2년 전 건설사가 부도 났을 때 우리가 인수했어요. 지금 레미안 센트럴파크 3개 동 중 2개 동 반과 1층 상가 전체가 우리 소유예요. 총 360세대 중 290세대가 우리 명의죠. 재혁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당신들이 건물주라는 거예요? 민우가? 네. 정확히 말하면 제 남편과 제가 공동 소유주죠. 부부 공동 명의예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우리가 내는 관리비랑 임대료가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죠. 당신들이 경비 아저씨라고 부른 제 남편한테요. 매달 15일에 입금되는 그 돈. 서연이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상훈을 쳐다봤어요. 상훈 씨, 강남대로 빌딩 5층에 법률사무소 운영하시죠? 사무실 평수 30평이고.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와인잔을 놓치며 와인이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그 빌딩도 저희 소유예요. 15년 전에 매입했죠. 임대료 월 800만 원이신데 3개월 밀리셨어요. 총 2,400만 원이요. 정확히 2,400만 원. 상훈이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곧 낼 거예요. 사정이요? 3개월 전에 사무실 확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2억 쓰신 거 알아요. 이탈리아산 대리석 깔고 독일제 가구 들여놓으셨죠. 그 돈으로 임대료 내셨어야죠. 상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서연이 미선을 쳐다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미선 씨 남편 회사 작년에 부도 위기였죠? 그때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희가 긴급 대출 5억 해드렸어요. 이자 2%로요. 시중은행 절반도 안 되는 금리였죠. 기억 안 나세요? 작년 9월이었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루이비통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게 민우 오빠였어요? 그 대출이? 네. 제 남편 이름으로 대출해드렸죠. 당신 남편이 절박하게 부탁했거든요. 은행에서 다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왔었죠. 제 남편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동창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우는 왜 경비 일을 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왜 경비복 입고 일해요? 서연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죠. 제 남편은 검소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과 소통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직접 아파트 경비 일을 선택했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람을 위해서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경비실에서 입주민들 얼굴 보는 게 좋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아이들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할머니들 짐 들어드리는 게 행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 친구들은 제 남편을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며 무시했네요. 차 발레 파킹 시키고 와인 심부름 시키고 친구를 하인처럼 대했어요. 재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그럴 의도는. 농담이요? 경비 주제에 감히 같은 테이블에 앉냐고 한 것도 농담이에요? 제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재혁의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어요. 서연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조치를 취하겠어요.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어요. 재혁 씨 3동 1205호 임대료 월 35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인상할게요. 20% 인상이에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20%씩이나? 그럼 한 달에 70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고요. 심하다고요? 시세보다 30% 싸게 받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배려해 준 거죠. 주변 아파트는 평당 20만 원씩 받는데 우리는 14만 원만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세대로 받겠어요.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저앉을 듯 흔들렸어요. 그리고 상훈 씨, 법률사무소 계약 만료일이 다음 달 15일이죠? 정확히 11월 15일이에요. 네. 맞아요. 계약 갱신 안 해드릴게요. 밀린 임대료 정산하시고 나가주세요. 한 달 안에요. 상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큰 사건 맡고 있어요. 대기업 소송건인데 사무실 옮기면 큰일 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건 상훈 씨 문제예요. 저희는 임대인으로서 계약 갱신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임대차보호법 10조 2항에 명시되어 있죠.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법률가인 자신이 법으로 공격당하는 아이러니였죠. 서연이 미선을 쳐다봤어요. 미선 씨 남편 회사 대출 만기가 6개월 남았죠? 정확히 내년 4월 30일이에요. 네. 그런데요. 조기 상환 요청할게요. 한 달 안에 5억 전액 갚으세요. 대출 계약서 15조에 조기 상환 조항이 있어요.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달 안에 5억을 어떻게 구해요? 불가능해요. 회사 망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작년에 당신 명품 가방 사는데 3천만 원 쓰셨잖아요. 지금 들고 계신 그 가방도 2천만 원짜리고요. 옷장에 에르메스 가방만 5개 있다며요. 미선이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번 돈이라고요. 남편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명품 가방 살 돈은 있었네요. 우선순위가 재미있으시네요. 회사 살리는 게 먼저였을 텐데. 미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다른 동창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였어요. 저 서연 씨. 우리는 민우가 경비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직업이 경비인 줄 알았지 건물주인 줄은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럼 경비라는 직업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아니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실수한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요? 재혁 씨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 남편한테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며 반말했어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만약 오늘 제가 안 왔으면 제 남편 계속 무시했을 거죠?
차 발레 파킹 시키고 와인 심부름 시키고. 그렇죠?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가벼워요? 친구가 어떤 일을 하든 존중해줘야죠. 근데 여러분은 경비라는 이유로 무시했어요.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우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민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다만 눈빛만 차가웠죠.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요. 경비실에는 CCTV가 있거든요. 택배 던지듯 주고 반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다 녹화돼 있어요. 12테라 하드에 3년치 영상이 보관되어 있죠. 동창들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신음했어요. 그리고 재혁 씨, 작년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 들이받으신 거 기억하세요? 2023년 12월 23일 새벽 2시였죠. 재혁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그건 합의했잖아요. 다 해결됐잖아요. 네, 제 남편이 경찰 신고 안 하고 합의해줬죠. 당신 면허 취소될 뻔한 거 살려준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였는데 말이에요. 재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상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 법률사무소 세무조사 받을 때 제 남편이 세무사 소개해드렸죠. 탈세 의혹 다 해결됐잖아요. 3억 추징금 나올 뻔한 거 5천으로 끝났죠. 상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어요. 미선 씨 남편 회사 부도 위기 때도 제 남편이 거래처 연결해드렸어요. 지금 그 거래처랑 계약하면서 회사 살아난 거 아세요? 연 매출 30억짜리 거래처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여러분을 도와줬어요. 친구니까요. 30년 우정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 남편을 경비 아저씨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이게 우정인가요? 민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창들을 둘러봤어요. 눈빛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동창들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경비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입주민분들께 인사드리고 아이들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할머니들 짐 들어드리는 게 행복해요. 이게 제 삶의 보람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경비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반말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어야 했어요. 우리는 30년 친구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존중해줘야 했죠. 근데 여러분은 제 직업을 보고 저를 무시했어요. 30년 우정이 직업 하나로 무너졌어요. 상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가 경비복 벗고 정장 입으면 달라지나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존중하나요? 그게 진짜 우정인가요? 겉모습만 보는 게 친구인가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실망했어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돈과 지위만 보는 친구들이었다니. 서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혁이 황급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눈물범벅이었어요.
민우야, 기다려. 우리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재혁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오늘 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민우의 말에 재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상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제발 사무실 계약 갱신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빌게. 상훈아, 3개월 동안 임대료 안 낸 건 둘째 치고. 너는 오늘 나한테 와인 심부름 시켰잖아. 그게 친구가 할 짓이야? 30년 친구가. 상훈은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오빠, 대출 조기 상환은 무리예요. 한 달 안에 5억을 어떻게 구해요? 회사 정말 망해요. 미선 씨, 작년에 우리 남편이 5억 빌려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했을 때 기억나요? 당신은 그때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었죠. 가방 3개 샀죠.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락 주세요. 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겨진 동창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재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친구를 그렇게 대하다니. 상훈이 와인잔을 내려쳤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경비라고 무시했는데. 건물주였어. 우리 집주인이었어. 우리 사무실 주인이었어. 미선이 울부짖었습니다. 5억을 한 달 안에 어떻게 구해? 회사 망하면 우리 가족 다 끝이야. 다른 동창들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재혁의 아내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임대료 20% 오르면 우리 어떻게 해?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어디 있어?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레스토랑 밖 민우와 서연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서연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건물 주면서 경비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 품격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거야. 경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소중해. 알아요. 그래서 더 멋있어요. 돈으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레미안 센트럴파크 경비실. 민우는 다시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80대 할머니 입주민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이거 좀 들어다 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마트에서 너무 많이 샀나 봐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몇 층이세요? 12층이에요. 고마워요, 아저씨. 당신 같은 경비 있어서 우리 아파트 좋아요. 천만에요.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참 친절해요.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 같은 경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침마다 인사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힘이 나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재혁이었어요. 민우야, 정말 미안해. 나 반성하고 있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우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상훈이었죠. 민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우정 이렇게 끝내면 안 돼. 민우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경비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2잔이었죠. 여보, 커피 가져왔어요. 같이 마셔요. 고마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주민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했어요. 여보, 동창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요? 계약 해지하고 대출 회수하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30년 친구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래도 30년 친구인데 조금은 봐줘야 하지 않을까? 30년 친구라면 더 심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 직업이 뭐든 존중했어야 해요. 건물주든 경비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애들아, 조심해서 가. 차 조심하고. 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서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죠.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품격은 이런 거예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두 사람은 경비실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자신은 경비로 일하지만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거라고. 오늘 동창회에서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30년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도 알았죠. 민우는 다시 경비복을 고쳐 입었습니다. 가슴에 이름표가 반짝였어요. 경비 민우라고 쓰여 있었죠. 하지만 그 이름표 뒤에는 존엄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건물주이기 이전의 성실한 노동자였고 부자이기 이전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진짜 민우였습니다. 창밖으로 또 다른 입주민이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일어나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환한 미소와 함께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입주민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사람들과 교감하는 기쁨.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었어요.